행정법 상식 강의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행정법이 법원을 중심으로, 법이 원천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행정 주체가 행정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행정의 어떤 근거가 되는 원천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용어상으로는 법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소위 행정법이 생성의 원천이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보다 좁은 의미로는 법이 인식 근거, 존재 근거, 이것을 우리가 법원이다 이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법이 어떤 존재 형태, 이것을 우리가 법원이라 이래 들리는데, 그래서 법원은 어떤 행정기관의 어떤 조직법이 있을 수 있고, 행정의 작용으로서 작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행정과의 관계에서 어떤 분쟁이나 어떤 쟁송이 발생했을 때 권익 구제를 위한 어떤 구제 어떤 행정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크게 본다면.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개념으로 한다면 법원은 이 부분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성문법원하고 불문법원. 성문법원은 그야말로 문자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거지. 우리 경우 국회에서의 어떤 법률, 헌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시행규칙, 시행령, 이런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내부 행정규칙 등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위 성문법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불문법, 문자로 기록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문자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관습법이 이 성문법화되는 그런 경우도 구체적인 경우는 그런 것이 있는데, 통념적으로 관습법이라든지 어떤 법의 일반 원칙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불문법 형태로다가 법원을 구성하고 있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법원은 성문법의 형식에 따른 법원이 10중 8구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나머지 보충적으로 관습법이라든지 법의 일반 원칙이라든지, 저희 대법원이나 예컨대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내 이런 것들이 관련해서 법원으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성문법하고 불문법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행정법이 어떤 성문법주의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이 성문법주의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런 법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주로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개통의 어떤 그 법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는 주로 성문법주의가 일반화되어 있고, 영국, 미국 등 이런 영미법의 나라들에서는 소위 불문법이 상당수를 점유하는 그런 어떤 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행정법을 성문화시켜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가 좀 궁금하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이론적 근거 이렇게 해서 그 강의 시간에 다루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소위 국민의 어떤 법률 생활의 안정성 보장 측면에서 성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뭐 그런 생각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은 획일성과 강제성을 가지므로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행정의 어떤 작용을 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서 장래에 어떤 파급 효과가,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파급 효과 아닌 불리한 효과가 생기는지를 예측 가능하게 할 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국민 대다수의 어떤 법률 생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 성문법의 체제를 필요로 한다라는 뭐 그런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뭐 불문법 하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뭐 이론서 찾아보고 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데, 약간의 어떤 행정법에 대한 상식을 갖고, 요새는 뭐 인터넷 해가지고 헌법 치면 헌법 자료 나오고, 뭐 건축법 치면 구체적으로 조문이 쫙 깔려 있잖아요. 뭐 이래 보면 내가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했을 때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부수적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어떤 건축 허가에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왜 받지 못하는지, 그렇지. 그리고 그것이 전적으로 행정의 잘못이라면 우리가 어떤 행정소송을 통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아야지 하는 이런 어떤 대안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성문법의 어떤 필요성이, 다시 말해서 국민의 어떤 법률 생활의 안정성 보장 차원에서 성문법주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적 근거는 뭐냐? 공정한 행정작용의 보장을 위해서 이 성문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정이 어떤 권한 발동 근거의 소재와 한계를 명확히 해가지고 행정작용의 어떤 공정성 확보의 요청에 의해서 성문화가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이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여기 제주도의 경우 도지사든 국장이든 그 밑에는 회장이든 과장이든 뭐 경험적으로 터득하고, 그 다음에 항상 학습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간파하고 행정을 저희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최근에 노스쿨 제도가 되고 일반 대중을 위한 어떤 법률 생활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이 공문으로서의 행정작용이 어떤 공정한 보장을 위한 어떤 사전 지식 습득이 국가의 시책에서 차단됐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9급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8, 7급으로 가서 뭐 사무관 시험에 합격하든 승진하신 분들 귀환할 경우 처음부터 ABC부터 처음 습득하고 개최하려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4년 동안 학교에서 법과대학을 행정 관련한 대학을 졸업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욱 어렵게 됐다는 것. 그런 점에서 어떤 공정한 행정작용 보장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행정을 직접 담당하시는 기한하고 있는 그리고 결제하는 분들이 이 관련한 건축법이든지 유생관계법에 대해서 경찰법에 대해서 나름 정정당당하게 기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본의하게 부실하게 기한함으로써 건축허가를 아니면 유생법에 근거해 가지고 음식점 영업허가를 응당 내줘야 되는데 법률에 따른 지식이 짧아서 잘못하는 경우 민원인도 피해 볼 수 있고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문제를 연상해 본다면 공정한 행정장이 보장을 위해서 이런 행정법의 성문법주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불문법도 이것은 상당히 불문법, 문자화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어떤 기한하거나 어떤 법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간과되는 것들이 아니라 문자화되어 있지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어떤 원칙들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성문법보다 더 중요할 경우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 만약 제 강의를 듣는 공무원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저 막연하게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습득을 통해서 스마트한 어떤 기한을 통해 가지고 민원인들, 여러분이 잘 모셔야 될 민원인한테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외에도 국가의 어떤 급부 활동의 계속성, 근데 어떤 복지행정 영역에서 관련해서 연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거 있게, 물론 근거 없이도 줘야 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요새 소위 우리나라에도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소위 포퓰리즘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상당히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계속적인 어떤 급부가 안 되더라도 위난이 닥쳤으니까 줘야 된다라는 그런 강변을 하는 장관님들, 대통령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도지사님도 계시는 걸 보면 반드시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보편적 시각에서 본다면 어떤 국가적 여기서 국가적이라는 것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어떻든 국가의 바운더리 밑에 있으니까 지방정부든 급부활동의 계속성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성문법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국가적 지도. 지난 시간에 제가 행정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국가의 존재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국민 또는 주민의 안위와 행복,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을 도모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행정이 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면
대통령은 대통령 끝발로, 도지사는 도지사 끝발로 내 중심으로 가는 이런 어떤 그 잘못된 행태를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은 헌법적 그 취지에 비춰서 잘못된 행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국가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 된 그런 국가잖아요. 에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정부다라고 본다면, 이런 어떤 그 보호 어떤 수단의 목적과 수단을 명백히 해줄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성문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행정구제 절차를 명백해서 국민이 권익보장 뭐 이런 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정구제법으로서 우리가 뭐 행정소송관계법이라든지 뭐 손해배상에 구제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근거법들을 연상해 본다면, 어떻든 이런 어떤 그 성문법주의 당위성은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행복하고 온전하게 뭐 이렇게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떤 뭐 세금도 받지만은 베푸는 쪽에도 이 근거 있게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측면에서 뭐 성문법주의가 뭐 일반적으로 뭐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느냐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뭐 마지막 부분에 행정구제 절차를 명백히 해서 국민이 권익을 보장할 어떤 필요성에 입각해서 성문법주의가 요구된다라는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소위 행정구제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든 뭐 여러분이 최상식 강의를 듣는 이유도 뭐 이 구제를 잘 받는 쪽에서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구제 절차를 요약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구제 절차는 행정작용, 어떤 행정작용, 뭐 행정처분, 행정지도, 뭐 어떤 그 작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시정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국민 또는 주민의 재산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통칭해서 우리가 행정구제 절차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쪼개본다면 행정처분 등으로 국민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그 원상회복 또는 손해보전 아니면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크게 사전적 구제 절차와 사후적 구제 절차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행정구제법 해가지고 뭐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 학기 강좌를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엄청난 분량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뭐 몇 분 안에 여러분한테 요약해서 우선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전적 구제 절차하고 사후적 구제 절차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선 사전적 구제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작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도다. 여러분 청문이란 청문제도, 공청회,
옴부즈만 제도, 이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냥 행정이, 어떤 행정작용이, 행정처분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여기다 특정인이 어떤 건축하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허가를 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이 불러서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뭐 주지시켜주고 이것은 안 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경우라면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됐다는 식으로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특히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서는 반드시 개별법에서 이 청문 절차에 대한 규정을 최근에 행정법 영역에서 보면 개별 입법에서 보면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죠. 사전에 국민이나 주민이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행정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약간의 좀 돋보이하는 입장에서 청문 절차, 뭐 공청회 많이 열잖아요. 근데 뭐 제주에서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공청회 열고 이렇게 해서 이견을 수렴하거나 토론을 거쳐서 찬반 논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공청회도 어떤 때 보면 이게 형식지례로, 특히나 어떤 재개발 지역이라든 특정 지역 개발해서 주민들이 난리 피우는 경우에 있어서 행정이 어떻든 법에 따라서 이 공청회라든지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임시 방편적으로 형식 치레로 하는 것인데, 본래 의미에서 공청회는 그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서 어떤 행정 처분을 하면서 그것을 반영하는 쪽으로 찐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형식 치레는 논란만 가중되고 안한만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옴부즈만 제도도 이건 특이한 어떤 외국의 제도를 최근에 도입했는데, 이것은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 공무원의 권력 남용 등을 조사하는 행정 통제 제도로서 행정부에 대한 입법 또는 사법부의 통제가 한계 측면에서 이것은 하나의 보완책으로서 사전에 이런 입법 또는 사법부의 통제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 보완된 그런 것, 이것으로 우리가 대표적 소위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각 행정주체 산하에 있는 민원상담실 등에 통해서 이런 옴부즈만 위원을 위촉이라든지 임명해서 상주시키는 것들이 최근에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연상해 본다면 이 부분 최근에 새로운 제도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후적 행정구제 절차로는 소위 개념 행정장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부작용을 구제받기 위한 방법으로서 손해보상, 손해전보시켜주는 제도,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후적 행정구제 절차다, 구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상 위법 부당한 처분의 불이익을 받은 사람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항고소송이라든지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간소송 등 유형의 행정소송 유형이 있는데, 이것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전문가와 협의해서 소송을 통해서 위법 부당한 행정의 조치를 올바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어떤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제 방법이라고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행정법의 어떤 그 성문법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뭐 요새는 뭐야, 누구든 상식만 있으면 그전에는 법전이 집에나 사무실에 하나 있어야만 뭐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법전 안 사도 인터넷 뒤져서 식품위생법 찾아보면 다 볼 수 있고, 거기 뭐 세부적인 어떤 판례라든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건축법도 마찬가지로 이렇기 때문에 어떤 그 법률 생활의 편리성이 종전 시대보다는 상당히 강화됐는데, 법률 상식이 국가 시책에서 본의 아니게 일반 국민의 법률 상식을 배가시키는 어떤 그 제도적 안정 장치가 노스쿨 제도의 도입에 의해서 완전히 뭉개져 버렸다라는 아쉬움을 여러분한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뭐 이런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문법주의를 할 거냐 불문법주의를 할 거냐는 그 나라의 어떤 그 전통이 무시될 수 없잖아요. 그죠? 영미법에는 오랫동안 어떤 성문법주의보다는 이런 어떤 불문법주의 전통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물론 그런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도 우리처럼 이런 성문법을 존중하고 있지만은 상당수의 어떤 그 이런 그 법원으로서의 불문법을 갖고 있는 나라다 이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대륙법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도 성문법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문법으로서의 어떤 관습법이라든지 어떤 법의 일반 원칙이라든지 뭐 어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먼저 된 어떤 선결례를 우리가 참조해서 행정에 관한 어떤 그 법적 문제라든지 쟁송, 그 다음에 권리구제에 근거 삼아서 우리가 쟁취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상당히 지났네요. 뭐 시간이 좀 20분 하니까 짧고, 오늘도 한 27분 정도 했는데 어떠든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 진정되지만은 항상 건강관리에 유념해서 여러분이 일상이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